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개장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6월 2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오전 7시 43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선거일이었기 때문에 휴장이었고 오늘 6월 첫 거래일입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 하면서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0.54%, 나스닥 0.72%, S&P 500 0.75%,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60%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1%, 2%, 3% 이런 식으로 급락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소폭 조정 장세가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하이가 봉쇄 해제하면서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올라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면서 0.51%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유가는 비싼 115달러 정도 좀 거래되고 있고, 브렌트유 북해산 원유 같은 경우에는 0.60% 상승해서 116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선물, 원자재 선물 좀 살펴보면은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원목 같은 경우에 뭐 하루에 7% 움직이고, 그리고 뭐 지금 소맥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뭐 커피는 3% 정도 반등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원자재도 뭐 상품마다 지금 가격 자체가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강하긴 한데 지금 어쨌든 시장 자체가 요때 저점 매수세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 잘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빠졌던 구간들에서 오른쪽 엉덩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간들을 확인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조금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만한 구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반등이 제대로 성공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쪽 저점이 또 깨진다라고 하면은 박스권이죠. 지금 박스권이 깨진다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지, 이번 달에 뭐 고용 지표라든가 그리고 FOMC 금리 인상하면서 또 그런 상황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런 시장 안에서 또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뉴스들은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서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23% 상승 마감, 마이크로소프트 0.20% 상승, 테슬라는 2.36% 좀 많이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보시면은 초록색이 상승한 거니까 미국은 에너지 섹터가 좀 좋았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뭐 에너지 종목, 원유 오일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가스 관련주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이제 원전에 740억 쏟는 정부라고 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뭐 소형 SMR, 소형 원자력 발전소 SMR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원전 해체, 탈원전에 관련된 원전 관련주 지금 예타 통과되는 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요. 뭐 대규모 국책 연구 개발 사업 재개한다고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이집트라든가 좀 다른 나라들하고 지금 원전 계약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 원전 관련주들은 잘 살펴보셔야 되고, 지금 고유가 시대에서 유럽 쪽에서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 뉴스도 전달해드렸었죠.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러니까 풍력이라든가 그리고 태양광 종목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고 지금 원자력 관련주도 잘 보셔야 된다. 고유가 시대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식량난을 초래할라 이제 러시아 제재의 가격이 치솟는 탄산칼륨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탄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키우는데 그 화학 비료 있죠, 비료의 원료로 보시면 되십니다. 지금 이 탄산칼륨 관련해서 뉴스가 또 보도가 되었고, 지난주가 아니라 그 휴일 전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도 그 식량난 관련해서 뭐 비료 관련주들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이지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뭐 한일사료,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개별 종목 흐름 같은 경우에는 뉴스 좀 살펴보고 나서 한번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뉴스가 있으니까 오늘 장중에 안 그래도 장세가 좀 조정 장세가 나올 거라고 하면은 또 이런 조정 자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장이 조금 소폭 하락한 거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그 뭐 비료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뭐 식량 관련주라든가 에너지 관련주들을 살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달해드렸던 내용인데 미국 연준이 양적 긴축을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소폭 하락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연내 640조 원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러시아 디폴트 초읽기라고 러시아가 이자 일부를 상환하는 데 실패했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뉴스들도 좀 복합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그래도 그 전쟁 터지면서 지금 경제 제재를 막 들어가고 있잖아요. 경제 제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그 에너지 가격으로 에너지 원유라든가 아니면 가스 같은 걸로 지금 이득을 엄청 많이 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이득을 많이 본 상황이어서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좀 보도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같은 경우에는 좀 추가적인 뉴스를 제가 또 찾아가지고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애매한 뉴스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독주에 다치는 식량 쇠국의 빗장,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신음하고 있다. 지금 계속해서 원자재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그리고 뭐 철강 이런 것도 있고 뭐 식량 비료 이런 것도 있고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물가 잡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은 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관련주인 에너지 뭐 철강 그리고 뭐 사료주, 식품주 이런 거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두창 관련 뉴스입니다. 은밀히 전 세계에 퍼졌다고 합니다. 원숭이 두창이 현재 전 세계 30개국에 550명 이상 확진됐다고 하고, 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WHO가 여름에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바꾸면서 시가 테크놀로지라고 제가 미국에서 좀 대장주처럼 봐야 된다는 종목 말씀드렸었잖아요. 시가 테크놀로지도 오늘 뭐 11% 정도 11.43% 상승 마감했으니까 장중에 뭐 시간외로 지금 또 8% 정도 올랐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그러면 거의 한 20%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시장에서 원숭이 두창주 무조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는 제가 또 유튜브 화요일 날 찍은 거에서 차백신 연구소를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차백신 연구소를 그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실 텐데, 여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한가 찍었다가 하락 마감했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매물대를 지켜내면서 결국에는 수렴을 시키는 곳에서 돌파할 수 있는 그 흐름이 나올 거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그럼 요럴 때는 단기 트레이딩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힌트를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최근 영상 제가 계장 체크를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타점까지 공유해 드린 적은 없었는데, 거의 공유해 드린 적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전달해 드린 거 힌트 잘 체크하셔서 매매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그리고 차백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또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숭이 두창 관련 그 원숭이 두창을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질병이다라고 좀 보도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오늘 또 장중에 잘 살펴봐야 되는, 무조건 봐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KUAM 드론 관련주 실증 사업이 막 오른다고 기업들이 잇따라 출설표를 내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UAM 드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또 잠실에 있는 삼성역에 있는 도심항공공항에서 그 약간 드론으로 이제 왔다 갔다, 공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그거 사업이 이제 현대차가 조금 강력하게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관련주로는 뭐 베셀이라든가 뭐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일단은 조정 구간에 들어오고 있어서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한번 장중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루브라 결제 거부에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그래서 가스 가격이 좀 또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뉴스가 나오고 있고, 또 결국에는 또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최악의 에너지 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도 있고, 그리고 좀 새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리백 관련 큰 선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아리백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기업이 필요한 전력을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구매하는 요런 캠페인, 자발적 캠페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공장을 돌리는데 탄소 배출 때문에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에너지 의존도 때문에 뭐 신재생이라든가 원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 이 탄소 배출권 때문에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적으로 그 매수 자체를 하지 않는 그런 기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뭐 테슬라도 뭐 그 ESG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뭐 좀 그거를 빼겠다 뉴스가 나와서 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지금 아리백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관련해서도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신재생에너지도 장중에 잘 살펴보셔야 되는, 단기적으로 무조건 봐야 되는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걸로 또 지금 M&A 추진 가능성을 지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어느 쪽일지, 뭐 반도체 장비 업체일지, 아니면은 정말 뭐 뜬금없이 뭐 진짜 에너지 관련주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M&A가 나올지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은 내용이어서 계속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그 삼성전자가 M&A 이쪽으로 한다라고 뉴스 나오면은 또 시장에서 한 가지 섹터 만들어 가지고 또 주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테마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뉴스는 이 정도 살펴보고요.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숭이 두창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차백신연구소가 좀 대장 역할, 그리고 HK 이노엔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 장중에 10%, 9% 정도 상승했다 7%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늘 차백신연구소가 또 올라가면은 또 시가테크놀로지가 올라갔으니까 차백신연구소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HK 이노엔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 그리고 녹십자 MS라는 종목 있죠. 녹십자 MS, 그리고 미코바이오메드,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시면 되시고요. 단기과열 때문에 미코바이오메드는 단기과열 때문에 단일가 거래에 들어가서 조금은 그 힘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CS 베어링이 화요일날 이제 거의 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상한가 찍었다가 좀 밀렸거든요. 20% 정도 상승 마감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동시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일, 유상증자 기준일을 이미 지나갔고 무상증자 기준일 잘 살펴보셔가지고 그 전에 뭐 단기 트레이딩만 접근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런 종목 아니면은 또 뭐 SDN이라든가 SDN, 그리고 대명에너지,
그리고 신성 ENG, 태양광이죠.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유상증자, 무상증자 좀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CS 베어링에 유상증자, 무상증자가 좀 껄끄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증자 관련 이슈가 스케줄이 없는 종목들로 공시 잘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론 관련주는 뭐 베셀이라든가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렇게 지금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 네온테크가 그래도 21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조금은 하기 싫은 게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 터진 음봉이 좀 고점에서 터져가지고 굳이 장중에 단타 정도로만 아니면 또 오후장에 좀 가격을 오후장에 좀 거래량이 쫙 올라오면서 양봉을 유지해주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굳이 좀 끌고 가기는 좀 껄끄러운 종목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료 관련주 한번 살펴보면은 이지바이오 화요일날 조정 잘 받았고 여기서 또 상승폭 만들어내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중에 오전장에 좀 거래량 들어오는지 오늘 또 오전에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이렇게 거래량이 좀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승폭 확인하면서 거래량 잘 올라오는지 보면서 단기 트레이딩에는 충분히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한일사료도 보셔야 되고 현대사료 요런 현대사료 같은 경우에 차트가 굉장히 이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박스권 잘 이어나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쌍바닥 만들어내면서 지금 거래량도 지금 최근에 한번 딱 들어왔었으니까 여기를 돌파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오전장에 잘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 잘 올라오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고려산업이라는 종목도 있고 대주산업이라는 종목도 있고 팜스토리 이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KC피드라는 종목도 사료 관련주로 뽑힙니다. 이런 관련주들 좀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에너지 관련주로 하면은 뭐 중앙에너비스라든가 중앙에너비스 유가 관련주죠. 그리고 한국석유, 흥구석유 그리고 SH에너지화학 이렇게 유가 관련주 그리고 가스 관련주는 GSE 그리고 대성산업, 대성에너지, 대성산업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가스보다는 유가 쪽 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같이 보기는 해야 되겠네요. 지금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화요일 날 13% 이상 상승했다가 한 7%, 8% 정도 상승 마감을 해주었네요. 상승폭 일부 반납했어도 지금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제일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이 이제 대장으로 보시면 되시는데 거래 대금이라든가 거래 폭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승률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주니까 요거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유가 관련주. 그 원전 관련주는 한신기계 그리고 뭐 일진파워라든가 원전 관련주 워낙 많아서 최근에 TPC라는 종목도 있었죠. TPC도 있었고 그리고 뭐 광명전기라는 종목도 원전 관련주니까 잘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주 내일 좀 덥다고 하는데 전력난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낮 시간대 에어컨 많이 돌리다 보면은 전력난 얘기 나오면서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해서 원전이 또 같이 한번 이렇게 가줄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참고하셔서 시장이 좀 하락하더라도 소외되지 않게 있으시려면은 단기 트레이딩도 접근을 하셔야 된다. 뭐 장기 매매, 장기 투자가 뭐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서 장기 투자가 한 7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한 30% 정도, 20% 정도를 또 이런 시장에서 되시지 않게 단기 트레이딩에 접근해서 참고하셔서 좀 재미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뉴스 전달해드렸고요. 내일도 뉴스 종합해서 정리해서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